자, 이번 시간에는 제1장 벡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1장 벡터. 저희가 지난 10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전기 기사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산업기사에서는 1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출제 빈도가 매우 낮은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1장 벡터를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전기에 대한 모든 해석 또는 연산 방법이 다 벡터 계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을 빼놓고는 전기 공부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에서 출제된 내역을 보게 되면 내적과 외적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벡터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우리가 깊이 있게 문제를 바라볼 거는 바로 내적과 외적에 대한 특징, 그리고 각각에 대한 연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으로 벡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벡터와 스칼라입니다. 자, 한 번쯤 저희가 들어봤을 만한 단어인데요. 물리적인 양을 표시할 때는 크게 벡터와 스칼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양을 표시한다. 다시 말해 크기만을 나타낼 때는 스칼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벡터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다시 말해 전기자기학에서 어떤 성분들이 벡터고 스칼라인지를 구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다음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벡터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이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힘에는 전기학과 자기학을 따로 볼 수가 있는데 전기학에서 대표되는 힘은 전개의 세기 또는 전기장의 세기다라고 불러주고 있죠.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전개 또는 전기장의 세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힘으로는 전기력이 있겠습니다. 쿨룽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력 정도가 전기학에서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학에서 말하는 힘은 뭐냐? 전개의 세기가 아니라 자개의 세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가로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는 자개가 아니라 여기와 같이 자기장의 세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자기장에서 만들어지는 힘을 전자력이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힘의 종류에는 전개의 세기, 전기력, 그 다음에 자개의 세기, 전자력, 그 다음에 또 추가시키게 되면 정전응력,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하나의 힘으로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류에 대한 성분도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표기법입니다. 자, 벡터에 대한 표기 방법은 어떠한 문자 기호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화살표 또는 이렇게 도트 기호를 사용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볼딕체를 사용해도 우리는 벡터에 대한 기호로서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칼라인데요. 자, 스칼라에 대한 종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1,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1 또는 에너지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도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전개 내의 에너지, 또 다른 말로는 전기장에 대한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자개 에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인 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에 대한 약자로 전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도 있겠죠.
그래서 이를 자위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교재에 모두 적혀져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전하량이라든가 또는 길이, 온도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스칼라 값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표기법이 있는데요. 자, 표기법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벡터 기호에다가 절대값을 표시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또는 이렇게 볼딕체를 쓰고 난 다음에 절대값을 쓰고, 또는 이하 그냥 A라는 기호를 가볍게만 쓰게 되면 우리는 스칼라적인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번 단어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벡터의 종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 벡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위 벡터, 세 번째는 법선 벡터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접선 벡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기본 벡터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벡터라는 거는 벡터를 나타내는 좌표계에 대한 방향 성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벡터 좌표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그리고 구좌표계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직각좌표계는 각각의 방향 성분이 이렇게 직교하는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죠. 해서 각각의 방향을 x, y, Z방향 성분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90도를 이루고 있는 좌표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통 좌표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통을 그렸을 때 만들어진 형태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원통의 반경을 나타내는 좌표, R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반지름만큼 이동한 거리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각도가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 이거예요. 중심점에서 반지름 R메타만큼 가고 그리고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높이 Z만큼 올라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R, 세타, Z 이렇게 좌표를 읽게 되면 저희는 원통좌표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는 각을 세타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높이가 바로 Z방향 성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구좌표계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좌표계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우리가 구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에 대한 중심점에서 R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방향. 자, 물론 R 세타까지 하게 되면은 평면이 만들어지죠. 이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R 세타한 상태에서 다시 앞에 대한 회전각을 갖게 되면 구에 대한 모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세타, 파이.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성분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구좌표계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R, 요렇게 회전하게 되면 요렇게 회전각, 세타. 자, 그리고 이렇게 눕혀져 있는 원을 그렸을 때 이때 눕혀져 있는 원에서 이렇게 각도를 이루면서 이동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파이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본 벡터, 펀더멘탈 벡터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 기본 벡터라는 거는 이때에 대한 좌표계에 대한 방향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크기는 1이 되면서 방향만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기본 벡터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렇다면 직각좌표계에 대한 기본 벡터는 어떻게 되냐? 자, 이쪽을 우리가 AX 벡터, 그 다음에 여기를 AY 벡터, 그리고 여기를 AZ 벡터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X, AY, AZ가 기본 벡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는 우리가 AX, AY, AZ를 우리가 이하 I, J, K라고도 불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통좌표계요. 원통좌표계는
R에 대한 방향을 AR 벡터,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방향을 A 세타 벡터, 그리고 높이 Z에 대한 방향을 A Z 벡터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어떤 책에서는 A 세타 벡터를 우리가 A 파이 벡터로도 표시하는 책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구좌표계요. 자, 구좌표계는 옆에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R에 대한 벡터를 우리가 AR 벡터,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돌아가는 각도를 A 세타 벡터.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도를 우리가 A 파이 벡터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R, A 세타, A 파이로 나타나게 되면 구좌표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대학교에 가시게 되면 이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에 대한 변환 방법을 배워요. 다시 말해 이렇게 직각좌표계로 표현된 어떠한 벡터 성분을 원통좌표계에 대한 모양으로 바꿔라. 또는 직각좌표계에 대한 모양을 구좌표계에 대한 좌표법으로 바꿔라. 자, 이런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그래서 저희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 원통좌표계라든가 구좌표계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시험 문제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제가 완벽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 원통좌표계에 대한 시험 문제가 한 문항, 그리고 구좌표계에 대한 시험 문항이 두 문항인가 이렇게 출제됐던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우고 여기 나와 있는 직각좌표계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뭐 원통좌표계나 구좌표계는 저희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하시고 이쪽에만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자, 단위 벡터는 저희가 유니트 벡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단위 벡터는 어찌 보면 이 기본 벡터와 개념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이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고 방향만을 제시하는 벡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기본 벡터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기본 벡터라는 건요 각각의 좌표계에 대한 방향 성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말하는 단위 벡터라는 건요 이 좌표계에 대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크기가 1이면 이 성분을 우리가 단위 벡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기본 벡터도 하나의 단위 벡터다 또는 유니트 벡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위 벡터에서는 자, 우선 벡터라는 개념은요. 벡터는 어떠한 크기와 방향에 대한 조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스칼라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방향이라는 걸 바로 단위 벡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자 기호로 쓰게 되면 벡터라는 거는 기호에다가 화살표를 집어넣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스칼라라는 거는 벡터 기호의 절대값을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위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단위 벡터는 아래 첨자에 제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간히 나오는 시험 문제에 뭐가 있냐면 단위 벡터의 크기는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 벡터 R0 벡터는 위에 있는 거를 여기 있죠? 스칼라 값을 넘겨주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0 벡터는 R에 대한 스칼라 분의 R 벡터 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제 문제가 하나 올라와 있죠? 그래서 예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벡터 성분이 있습니다. R 벡터 성분이 뭐 3i 플러스 4j 플러스 5k가 있습니다. 자, 이 성분에 대한 단위 벡터를 구해라. 물론 저희 교재를 보시면 ijk에 대해서 이렇게 직각자 표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ax, ay, az로 표기가 됐는데, 자, 여기와 같이 ijk라고 써도 무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작성에 대한 뭐 편의성 때문에 ax, ay, az를 ijk로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선 R 벡터에 대한 스칼라하기부터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칼라는 어떻게 연산되냐? 자,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지우죠. 저희가 직각자 표기에서요. 자, 직각자 표기에서 A 벡터 성분이 있어요. 이렇게. A 벡터에 대한 성분이 있고요. 여기가 B 벡터. 자, 그리고 여기를 이하 Z라고 할게요. Z. 세 개의 벡터가 있어요. 그렇다면 A, B에 대한 합성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A, B 합성 벡터는 이렇게 평형 4변형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를 저희가 C 벡터다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X좌표, Y좌표를 저희가 이제 이런 입체적인 모양이 아니라 평면으로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 이때 X좌표에 대한 크기를 A, 그리고 Y좌표에 대한 크기를 B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이 새롭게 만들어진 벡터를 우리가 C 벡터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 벡터가 나타내는 크기, 요 선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을 취한 다음에 루트를 작성하면 되겠죠? 해서 첫 번째 C 벡터에 대한 크기는 어떻게 되냐? 루트 A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B의 크기의 제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C 벡터와 이 Z 벡터에 대한 각도는, 이 사이각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직각자 표기라는 거는 X와 Y가 이루는 각도가 90도, X와 Z가 이루는 각도 90도, Y와 Z가 이루는 각도도 90도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C 벡터와 Z 벡터의 각도도 역시 90도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Z방향에 대한 성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X와 Y가 이루고 있는 이 평면이 되겠죠? 해서 X, Y 면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해서 면으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벡터가 바로 C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축 방향에 대한 벡터, 이 명칭이 똑같네요. 이거의 크기를 Z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역시 90도가 되는 거죠. 해서 두 벡터 성분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이 선분에 대한 길이는 똑같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에 루트를 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벡터를 우리가 R 벡터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R 벡터에 대한 크기는 얼마가 되냐? 루트. 자, C 벡터에 대한 크기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Z 벡터에 대한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물론 C 벡터의 크기는 얼마예요? 루트의 A 자승 플러스 B 자승이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전체 제곱을 취하게 되면 루트 A 자승 플러스 B 자승 플러스 C 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C 벡터와 Z 벡터를 더하게 되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R 벡터가 가지고 있는 이 선분에 대한 길이는 이렇게 A의 자승 플러스 B 자승 플러스 C 자승의 루트로서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R벡터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자, 이 벡터에 대한 유니트 벡터 값은 얼마냐? R0 벡터 값은 얼마냐? 자, 이것을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예제 문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여기서 말하는 R 벡터에 대한 스칼라 값. 자, 앞에서 정리했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뭐 연산 결과는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 누르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 스칼라 값에 대해서 스칼라 값을 이용해 단위 벡터에 대한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0 벡터는 R에 대한 스칼라 분의 R에 대한 벡터 성분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해서 스칼라의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 벡터는 3i 플러스 4j 플러스 5k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 뭐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다른 쪽에 응용하는 문제로서 같이 포함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우리가 법선 벡터하고요. 접선 벡터를 묶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법선 벡터와 접선 벡터. 자, 법선 벡터를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말 벡터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접선 벡터는 저희가 탄젠트 벡터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법선 벡터는 뭐냐? 자, 소정의 구가 있어요. 자, 구 표면으로부터 받아지는 힘에 대한 벡터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 구의 한 점에다가 직각좌표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뭐 평면에 대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그냥 X와 Y축만 나타내겠습니다. Z축은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누웠을 때, 자, 소정의 구의 한 점에서 작용하는 힘 성분이 우리가 이렇게 F벡터다라고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사이각을 세타각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때 F에 대한 벡터를 우리가 X좌표와 Y좌표로 각각 성분에 기인하는 힘을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자, 요 방향 성분을 우리가 Fx 벡터라고 표현해 주고요. 자, 요 방향에 대한 성분을 우리가, 자, Y 지울게요. Fy 벡터 성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선과 접선이란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접하는 이 접선 있죠? 이쪽 방향, 다시 말해 Y축으로 작용하는 방향을 접선 벡터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 도체 한 점에서 봤었을 때 수직하는 방향이죠? 다시 말해 이 접선 부분과 수직하는 방향을 우리는 법선 벡터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접선 벡터에 대한 기호는 이렇게 Y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탄젠트 벡터로서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 점이 필요 없죠? 여기다가 벡터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X방향 성분을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했기 때문에 저 성분을 우리가 Fm 벡터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 성분에 아래 첨자에 L을 갖다 쓰면 법선 벡터, 그리고 T를 갖다 쓰게 되면 접선 벡터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법선 벡터가 가지고 있는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F 벡터에 대해서 Fx 벡터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직각삼각형 밑변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아시겠지만 빗변 곱하기 코사인 스타가 되겠죠? 자,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작성하게 되면 직각삼각형 ABC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고요. 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 A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B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m 벡터는 힘의 스칼라 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벡터는 F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법선 방향에 대한 크기는 얼마냐? 그러면 코사인 스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접선 벡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크기는 얼마냐? 하면은 사인 세타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벡터의 종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단위 벡터에 대한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경계면의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어떠한 두 개의 유전체, 그러니까 유전체는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매질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첫 번째 매질과 두 번째 매질이 있는데 이 서로 다른 매질 사이에 어떤 에너지가 입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반드시 이렇게 매질이 다른 면에서 굴절 현상이 만들어지겠죠? 뭐 안쪽으로 굴절할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도 굴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굴절하는 성분에 대한 벡터 성분으로 이렇게 경계면에 대해서 접하는 벡터 성분과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하는 두 가지에 대한 성분을 나타내려고 했을 때 이때 경계면과 접하는 성분을 우리가 접선 벡터, 그리고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을 법선 벡터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법선과 접선에 대한 용어는 4장에서 많이 사용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우리가 4장에 들어갈 때 이 법선과 접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4장을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로 따지게 되면 1-3절 벡터의 가감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1-1절 개요에 대한 내용을 빼놓고 바로 1-2절부터 1-1로 작성을 한 거니까 교재는 1-3절에 해당하겠지만 저는 1-2절이라고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벡터에 대한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교재에서 1-3절이죠. 그래서 벡터의 사칙 연산 중 먼저 더하기와 빼기부터 한번 실시를 해보자.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벡터의 더하기입니다. 그냥 합이라고 쓸까요? 벡터의 합. 자, 우리가 이제 이 벡터를 더한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좌표계 중심에 어떤 소정의 물체가 있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물체에다가 동시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의 힘을 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때 X축으로 작용한 힘의 방향을 우리가 A 벡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작용한 힘의 방향을 우리가 B 벡터라고 불러주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는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자, 아시는 것처럼 자, A 벡터와 B 벡터 사이 쪽으로 요 사이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C 벡터를 우리가 두 벡터의 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C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형사변형법, 그리고 두 번째는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평형사변형법은 두 벡터가 이루는 평형사변형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요걸 지우겠습니다. 좀 방향이 좀 잘못됐죠? 자,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를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런 평형사변형이 만들어져요. 자, 그랬을 때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있게 되어 우리가 벡터를 그리게 되면 평형 사변형법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삼각형법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 A 벡터 끝나는 지점에 B 벡터를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B 벡터를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A 벡터의 시점과 B 벡터의 종점을 이은 게 바로 벡터의 합이다라고 나타내는 걸 우리는 삼각형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결론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의 합을 표현할 때는 평형 사변형법으로 나타내도 되고요. 또는 삼각형법으로 써도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벡터의 차. 자, 두 벡터의 차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개념은 간단해요. 똑같아요. 좌표계 중심에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이때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럼 두 벡터의 차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우리 힘에 대한 개념에서 빼기란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A 벡터 빼기 B 벡터. 자, 이렇게 두 벡터에 대한 빼기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개념은 뭐냐? A 벡터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B 벡터의 힘을 더해라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게 B 벡터였다면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자, 이 벡터가 바로 두 벡터의 차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벡터적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제. 자, 예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한 크기를 주어졌죠. 그러니까 뭐 A 벡터가 얼마입니까? 2i 플러스 3j 플러스 마이너스 5k가 있고요. B라는 벡터는 3i 플러스 2j 플러스 2k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벡터에 대한 합과 차는 어떻게 연산할 거냐? 자, 이렇게 그림으로서 표시하고 있으면 우리가 평형 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으로 벡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얼마냐? 자, 마치 복소수 연산되는 거와 똑같아요. 복소수의 가간법은 어떻게 됩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각각 나눠서 더하고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향 성분의 스칼라끼리만 더하거나 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합은 5i 플러스 2개 더하면 5j 2개 더하면 마이너스 3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벡터의 차는 어떻게 돼요? A 벡터 빼기 B 벡터. 차는 그냥 빼주면 됩니다. 해서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 2개 빼주면 플러스 j. 2개 빼주면 마이너스 7k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벡터에 대한 연산 방법,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건 뭐 기초수학 때도 한번 했던 부분인데 기초수학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A 벡터가 있습니다. 자, 이때 A 벡터. 자, 똑같은 모델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A 벡터가 가지고 있는 크기, 다시 말해 이 선분에 대한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B 벡터도 그리고 이때 B 벡터의 크기를 당연히 B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A, B가 이루는 사이각을 세타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형 4변형을 그리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가 바로 C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될 거냐? 자, 그렇게 물어보면 자, 이렇게 B를 평형 이동시킵니다. 그럼 여기가 B가 되고 여기 똑같이 사이각 세타각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B 벡터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딱 그려주세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밑변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밑변은 B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높이는 얼마가 돼요? B 사인 세타가 됩니다. 해서 빗변의 길이는 이렇게 크게 직각삼각형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변은 A 플러스 B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높이는 B 사인 세타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에 대한 크기는 얼마냐? 자, 루트. 자, 밑변이요. A 플러스 B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높이요. B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루트. 자,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자승 플러스 B 자승 플러스 2AB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 자승 플러스 B 자승. 자, 2A부터 한번 쓸까요? 2AB 코사인 세타. 자, 그리고 이걸 전체를 제가 B라고 표현한 거니까 B의 제곱은 플러스 B 자승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다음 B 사인 세타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B 자승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다시 한번 쓸게요. 루트 A의 자승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플러스 자, B로 묶이죠? 그러면 B 자승 가로 열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삼각함수 공식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었죠? 해서 요거를 1로써 나타나게 되면 빗변의 길이 C는 얼마? A의 자승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자승이 됩니다. 자, 자리 바꿔줄까요? A 자승 플러스 B 자승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만들어지는 사이각, 이걸 파이각이라고 할까요? 자, 파이의 길이는 얼마냐? 파이의 각도는 얼마냐?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자, 이거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 AB. 자, 이렇게 나타난 게 바로 탄젠트 세타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얼마입니까?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타각은 얼마? 탄젠트 항만 넘겨주면 되겠죠? 해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 다시 말해 밑변분의 높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때 사이각 파이는 아크 탄젠트. 자, 밑변의 길이 얼마요? 밑변은 A하고 B 코사인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분의 높이요 B 사인 세타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가 뭐 여기에 있는 과정은요 전기자기학보다는 회로 이루면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증명되는 과정은 반드시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증명 과정은 의미 없어요. 그래서 A, B 벡터가 더해서 만들어지는 C 벡터의 크기는 얼마냐? 그러면 루트의 A 자승 플러스 B 자승 플러스 2AB 코사인 스타, 이 결과 공식만 기억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기에 대한 해석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증명되는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벡터의 차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벡터의 차.
자, 요거는 뭐 저희가 개념만 잡아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A 벡터에 대한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B 벡터에 대한 크기와 세타각을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벡터 연산에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란 얘기는 B에 대한 방향을 반대로 한 상태에서 두 벡터를 더해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좀 이게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 조금만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림을 바꿔 그릴게요. 자, 그럼 이걸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해서 두 개를 더한 게 C 벡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C에 대한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에 따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수직발을 딱 내리시고 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건 얼마와 같습니까?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B 벡터를 평행 이동시킨 게 바로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요 벡터. 요 벡터. 그리고 여기가 세타각이 되면 여기가 이제 억각이 돼서 세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90도에서 세타각을 빼는 거예요. 요 각도를 저희가 파이라고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파이라는 각도는 90도에서 세타각을 뺀 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파이까지는 뭐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자, 여기가 세타각이니까 여기도 세타각입니다. 제가 요거는 지울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높이는 얼마요? 아까와 똑같죠. 자, 이 높이는 B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변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B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직각삼각형, 자, 이렇게요. C에 대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자, A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이 A에서 B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빼줘야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식 부분에서 A에서 B를 더해라가 아니라 A에서 B를 빼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높이 부분은 똑같죠? B 사인 세타 똑같습니다. 그래서 B변의 길이는 요거의 제곱, 다시 말해 A-B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곱셈 공식에서 A- 이걸 전체를 B라고 읽을게요. A-B의 전체 제곱은 얼마입니까? A자승 플러스 B자승 마이너스 2의 2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내용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요것도 우리가 예제가 또 추가로 나와 있는 거 같으니까 예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예제는 저희가 전기 해석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하시고 다음 내용을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벡터가 있네요. A 벡터가 크기는 220이고 각도는 0도고요. 그리고 B 벡터가 크기는 220이면서 각도는 마이너스 12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벡터가 크기는 220이고요. 각도는 마이너스 240도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제 문제, 첫 번째에 대한 지문은 A, B, C 세 벡터를 복소수적인 표현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벡터 있죠? 벡터. 근데 벡터를 우리가 평면 상태로 나타나게 되면, 입체가 아니라 평면 상태로 나타나게 되면 저희는 우리가 극형식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형식을 뭐로 바꿔라? 복소수에 대한 형태로 바꿔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A는 크기는 220이면서 각도가 0도고요. B는 크기는 220이면서 각도가 마이너스 120이죠? 우리가 극형식에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의 각도,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각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0도는 이렇게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마이너스로 했었을 때가 120도지 플러스 각도로 따지면 몇 도예요? 플러스로 따지면 240도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플러스 240도와 같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C벡터는 크기는 똑같아요. 220이 되면서 각도는 마이너스 120도. 물론 마이너스 240도는 플러스로 따지면 플러스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240도면 플러스 120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A의 크기는 얼마예요? 자, A에 대한 복수적인 크기 실수부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20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B에 대한 복소수적인 크기는 얼마냐? 자, C부터 하겠습니다. C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플러스 각도로는 120도니까 여기 사이각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60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선분의 길이는 220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때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자,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근데 세타가 60도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220 코사인 60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거는 뭐 중심점에서부터 음의 방면으로 갔기 때문에 음의 실수값을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얼마였습니까?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허수, 플러스 허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J에 220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10 플러스 J에 2분의 루트 3이니까 110 루트 3이 되겠죠. 물론 110 곱하기 루트 3을 하게 되면 191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제 B에 대한 복소수적인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에서는 이렇게 각이 몇 도였어요? 120도였죠? 그러니까 요 나머지 각도는 똑같이 60도가 됩니다. 자, 물론 C의 크기와 B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분은 뭡니까? B하고 C라는 거는 실수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칭적인 크기. 그래서 실수의 크기는 똑같지만 허수의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같고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허수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해서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J 11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를 해보자. 자, 두 번째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해보자. 그럼 자, 여기서 그냥
복소수적인 연산을 볼게요. A 크기 얼마였어요? 220. 자, B에 대한 크기는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J의 110 루트 3을 191로 쓸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에 대한 복수적인 표현이 마이너스 110 플러스 J 191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복소수의 연산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실수끼리 더하면 220 더하기 마이너스 110 더하기 마이너스 110 얼마요? 제로가 되겠고요. 허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91 더하기 플러스 191이니까 모두 더하면 0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우리가 2번에 대한 내용을 복소수에 대한 연산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벡터 연산으로도 결과값을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A, B를 한번 더해볼게요. 평형 4변형법에 의해서 A, B를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진 벡터를 C 벡터라고 여기를 X 벡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현재 A하고 B가 크기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X라는 벡터가 나오는 이때 사이각은 몇 도가 됩니까? 자, A, B가 이루는 각도가 120도가 되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60도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직발을 딱 내려볼게요. 수직발을 탁 하고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지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만큼에 대한 선분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요만큼에 대한 선분 길이.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 대한 연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요만큼에 대한 길이는요. 요만큼의 길이 얼마요? 220에다가 코사인 60도를 취한 값이죠. 직각삼각형이니까요. 그러니까 220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근데 A, B를 더한 X라는 값은요. 요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두 개니까 요 선분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코사인 60도라는 건 2분의 1 값이죠. 그러니까 2분의 1과 2가 서로 지워지니까 A 플러스 B에 대한 결과값은 220이 되겠고요. 각도로 따지게 되면 반대쪽이 여기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게 되니까 요 C 벡터하고요. X 벡터가 서로 어때요? 우선 크기는 같아요. 그리고 C 벡터의 각도는 120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대칭적인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X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C 벡터와 같다라는 결과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에 대한 벡터의 결과값은 마이너스 C 벡터가 됩니다. 자, 따라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는요. 자, 여기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결과값이 얼마? 마이너스 C 벡터가 되고 여기다 플러스 C 벡터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제로가 되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보니까 네 번째 이제 지문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네 번째 보니까 뭐였어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빼기 C 벡터는 얼마냐? 자, 그럼 이제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C 벡터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C 벡터 빼기 마이너스 C 벡터예요. 그러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2C 벡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반대로 돌려지니까 요쪽에 2배만큼의 힘이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A, B를 빼봐라.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봐라. 자, 이게 A 벡터고요. 이게 B 벡터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벡터의 차라는 거는 B 벡터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두 벡터를 더해주라. 자, 이 현상과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B 벡터를 반대로 돌리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이각은 60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평형사변형법에 의해서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똑같이 수직발을 딱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자, 물론 빗변의 길이, 다시 말해 크기는 얼마입니까? 220이 되겠죠. 해서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는 빗변 22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타각은 얼마입니까? 현재 A 크기와 B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정확히 가운데로 나가지겠죠. 그래서 각도는 30도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는 220 코사인 30도에다가 자, 그럼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게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2를 취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코사인 30도라는 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값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220 루트 3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각도까지 표현하게 되면 자, 반식의 방향이니까 몇 도? 플러스 30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요, 우리가 복소수에 대한 연산을 또 취할 수가 있어요. 아까 A 크기가 얼마였습니까? 자, A 벡터 빼기 B 벡터. 자, A 벡터 크기는요, 220이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자, B 벡터 크기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J, 110 루트 3이었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각각 돌려주게 되면 220 더하기 110 더하기 J 110 루트 3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게 되면 330 플러스 J에 110 루트 3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에 대한 절대값 크기는 얼마가 나오냐? 루트 330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110 루트 3의 제곱을 취하면 됩니다. 해서 요거 풀어주게 되면 약 381 정도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도, 자, 이걸 파이각이라고 할게요. 파이각이라고 하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자, 밑변은 실수, 높이는 허수가 되죠? 그러니까 330분의 110 루트 3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아크탄젠트. 자, 뭐 여러분들은 계산기로 그냥 누르세요. 자, 근데 저는 손으로 풀면은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한번 곱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3이 되니까 약분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아크탄젠트 루트 3분의 1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아크탄젠트 루트 3분의 1 얼마입니까? 30도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선분의 길이가 220 루트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밑변의 길이는 220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얼마요? 30도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30도라는 거는 2분의 루트 3 아니에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220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면은 110이 되고 3이 되니까 330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높이는 얼마가 돼요? 높이는 220 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곱해주면 110 루트 3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복소수로 해서 연산을 하나 지금처럼 삼각함수를 이용해 벡터 연산을 하나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했던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 벡터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벡터가 어떻게 사용되에 대한 실예제가 바로 이 예제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배우셨던 단위 벡터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제 3번이 완벽하게 내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다음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